안녕하세요. 피부형 유앤형 피부과 전문의 김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맑고 깨끗한 피부의 기본적인 원칙, 꼭 지키셔야 되는 원칙, 먹는 거, 바르는 거, 생활습관, 시술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부과 시술 받으면 그때만 좋아진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그냥 그때 레이저 받으면 싹 밝아지다가 한 몇 달 지나면 다시 어두워지고 칙칙해지고, 근데 또 저희 병원 다니시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시술 받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맑고 깨끗한 피부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피부과 시술 후에 맑고 깨끗한 피부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피부과 시술 받지 않더라도 맑고 깨끗한 피부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 방법은 한예슬님, 한예진님, 그리고 서현님 같이 굉장히 피부 관리와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무려 10년 동안 하는 습관의 원리라고 하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인데요. 오토파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토파지의 오토는 셀프를 의미하고요. 파지는 이팅, 먹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오토파지는 자가 포식인데요. 우리가 오늘 피부과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내일부터 또 노화와 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세포의 찌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몸속, 우리 피부 속에서는 이 세포 찌꺼기가 저절로 제거가 되고, 그리고 그 제거가 돼서 분해가 된 것을 이제 산물이 다시 재활용되는 그러한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토파지라고 하는데요. 오토파지가 기능에 이상이 일어나면은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는 기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파지의 활성화는 우리 전신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할 때 아무리 예쁜 꽃과 그림을 걸어놓는다 하더라도 청소가 되지 않는 집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인테리어의 기본은 바로 청소죠. 그런 것처럼 맑고 깨끗한 피부의 기본도 바로 이런 피부 속의 오토파지 시스템,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속 오토파지를 활성화해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먹는 방법인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퀘르세틴을 먹고 있는데요. 이 퀘르세틴 성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노화된 피부의 섬유 모세포를 제거해주는 성분이에요. 이 퀘르세틴을 하루에 500mg 정도 복용을 하면 기미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해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퀘르세틴 500mg을 먹으면 2시간 정도 지나면 혈중에서 굉장히 치료 효과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퀘르세틴 500mg 한번 꾸준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르는 화장품인데요. 이 바르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의 타입에 대해서 제가 나눠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지성 피부가 있으신 분들은요, EGCG라는 성분을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EGCG는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피지량을 조절해주고 각질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EGCG 성분이 지성 피부와 함께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EGCG 화장품의 특징은 너무 높은 농도로 바르시는 것보다 오히려 적절한 농도로 바르시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와 5%를 비교를 해봤을 때 5%가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자극에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1%가 오히려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농도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지성 피부 분들에게 오토파지도 활성화하고 지성 피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그 화장품 성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같이 약간 노화되고 건조한 피부에서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레스베라트롤은 저희 본편 저속 노화 편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레스베라트롤 사용을 할 때 팁은 아침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저녁에 나이트 케어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추출이고요. EGCG는 녹차 추출이에요. 그래서 가끔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식물성 추출 성분에 대해서 자극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과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펩타이드가 굉장히 안전한 성분인데, 이런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보습제도 있으니 피부가 과민하고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은 펩타이드 유래의 오토파지 활성화 성분 화장품을 바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한예진님, 한예슬님, 그리고 서현님
10년 동안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 습관이 사실 저는 정말 오토파지 활성의 핵심일 것 같아요. 바로 아침 공복 운동인데요. 아침 공복 운동이 왜 오토파지에 굉장히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공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육의 수축,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복만으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24시간에서 72시간의 단식이 필요해요. 근데 하루에서 3일 동안 단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간헐적 단식이 항상 유행한 적이 있는데 사실 16시간 단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식 하나만으로 오토파지를 유발하는 게 일반적인 생활 하시면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운동으로 어떻게 해야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거는 중강도의 자전거를 탄다고 했을 때 60시간에서 90시간은 타야 이 오토파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들 좀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결합한 공복과 운동을 결합한 이런 공복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아침 공복 운동보다 저녁 공복 운동이 더 좋지 않을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녁 공복 운동은 완전히 간에서 글리코겐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오토파지의 관점으로만 보자면 저녁 공복 운동보다 아침 공복 운동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운동을 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는요. 저녁 7시에 만약에 식사를 하셨다고 하면 12시간 금식한 아침 7시에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의 시간은 최소한 20분은 넘기셔야 이제 좀 유의미한 오토파지의 유발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도는 어느 정도 하시냐면 땀이 나는 정도,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말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근육 운동을 하시려면 굉장히 고강도로 하셔야 되고 이 오토파지의 근육의 수축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혈당인 상태에서 운동까지 한다. 너무 어지럽다고 한다면 견과류나 과일 같은 걸로 드셔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나는 근데 잠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오토파지를 위해서 좀 30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오히려 수면의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아침 공복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한예슬님, 한예진님 그리고 서연님의 10년 넘게 하신 생활습관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한예슬님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을 입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커피인데요. 커피를 마시면 오토파지 활성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근데 꼭 카페인 커피를 마실 필요는 없고 디카페인을 마셔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카페인에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이런 디카페인 커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퀘르세틴을 먹고 아침 공복 운동을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예진 님도 기상을 하자마자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실내 사이클을 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이렇게 뭔가 아침 공복 운동이라는 말이 공복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보다 기상 직후에 바로 운동을 한다. 기상 직후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 운동을 바라보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별 생각 없이 바로 운동을 30분 정도 이제 유지를 해주시면 오토파지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침 공복 유산소를 10년 정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염증과 그 노화로 인한 찌꺼기 세포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서현님 같은 경우는 매일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남들보다 훨씬 노화가 덜 되고 맑고 깨끗한 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피부과 시술로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니들 고주파라는 실펌 치료가 이제 노화된 세포 그리고 염증의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펌이 멜라닌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미 치료를 할 때 이런 니들 고주파를 같이 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과에서도 오토파지 활성화를 유도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의 컨디션도 너무 떨어진데 피부도 칙칙해지고 요즘에 노화가 빨라진다 하는 경우에는요.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말 그대로 고농도의 산소를 높은 대기압의 압력으로 이제 투여해주는 방식인데요.
있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피부과적으로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안면 홍조, 기미, 그리고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몸이 너무 무거운데 피부도 좀 칙칙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고압산소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정말 2달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 공복 운동을 30분에서 40분 정도 정말 꾸준히 해봤더니 주변에서 원장님 피부 요즘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공복 운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상 직후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오토파지 활성화하셔서 모두 피부 영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